자, 일단 회전순열, 원순열이랑 다각형 순열 얘를 먼저 볼 건데 일단은 원탁에 배치하는 순열인데 이 원순열은 그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은 회전했을 때 원래 모양과 같으면 중복으로 간주한다. 중복으로 간주한다. 라는 말이 보통 문제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없어도 원순열에서는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은 우리가 다 중복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원순열이 뭔지 제대로 좀 알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원 모양의 탁자에 4개의 자리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 4명을 A, B, C, D 4명을 한번 배치해 볼 거예요. A, B, C, D 4명 배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겠죠? 뭐 A, C, B, D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배치하는 모든 순열의 경우의 수를 원순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위에 말이 뭐죠? 회전했을 때 원래 모양과 같으면 중복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뭔가요? 라고 하시면은 보여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이렇게 그 한 탁자에 배치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회전을 시킬 건데 잘 봐주세요. 자, 어떤 식으로 회전시킬 거냐면은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깐만. 회전하는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복사하면은 그러면 회전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90도를 이렇게 딱 돌려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A, B, C, D 이렇게 회전이 좀 돌아가고요. 그 다음 또 이 그림을 또 90도 돌려서 다 돌려줄게요. 원래 있는 그림을 90도, 180도 이렇게까지 돌립시다. 그럼 이때는 이제 A, B, C, D 이런 느낌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 또 얘를 270도 아니면 반시계 방향 90도 돌렸을 때 자, 이런 모양이 또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얘가 A, B, C, D. 이렇게 회전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A, B, C, D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A, B, C, D 아니면은 A, B, C, D 아니면은 A, B, C, D. 이렇게 한 칸씩 돌려서 회전하는 4개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든. 탁자가 4개니까 4개의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 경우는 4개를 모두 중복으로 간주할 거예요. 중복. 돌렸을 때 원래 모양이랑 똑같아지죠. 얘도 원래대로 돌리면은 뭐 이런 느낌. 그럼 다시 A, B, C, D가 돌아올 거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것도 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 약간 이렇게 A, B, C, D로 좀 돌아오니까 돌렸을 때 원래 모양과 같으면 중복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원순열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순열을 처리하는 요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번은 먼저 일반 순열, 직순열을 표현할게요. 직순열을 한 뒤 그다음에 중복으로 나눠준다. 중복으로 나누어 준다. 이런 대처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이 첫 번째 대처 요령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n분의 n팩이라고 하는 게 원순일 수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아까처럼 A, B, C, D를 배치할 건데 이게 중복은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복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탁자가 4개니까 이거에 대한 중복은 A, B, C, D 아니면은 A, B, C, D 아니면 A, B, C, D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개 생기거든. 의자가 4개니까 4개 생길 거고 5개면 5개, 6개면 6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1번 배치로 한다는 거는 전체 4개를 나열하는 4팩토리얼을 중복이 4가지 생기니까 4로 나누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중 하나가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 풀이 방법은 나중에 중복을 봤을 때 좀 헷갈리는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두 번째 풀이가 뭔데요? 라고 하시면 거의 다 2번으로 풀면 되는데 2번은 뭐냐면요.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픽스, 고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개의 자리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하거든요. A, B, C, D 4명 중에서 한 명을 딱 골라요. 보통은 A를 고를 거예요. A를 이 자리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A를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자, 비늘자는 이렇게 똑같이 4개가 있지만 네 자리 중에 하나에 A를 무조건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끼리만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면 돌려볼까요? A, B, C, D 뭐 아니면 이런 거 생기거든. A, B, C, D 아니면 A, B, D, C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 경우는 절대로 중복이 될 수 없어요. 회전 중복이 될 수 없는 게 A가 여기 고정시키면은 어차피 90도 돌아가면은 A가 이쪽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생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좀 좋기는 하고 4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짱 박아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B, C, D만 자리 바꾸는 거는 절대로 회전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3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차피 1번에서 했던 4분의 4팩토리얼이나 2번에서 했던 3팩토리나 계산 결과는 같아요. 왜냐면 요 4팩토리얼은 4, 3, 2, 1인데 요걸 4로 나누면은 자연스럽게 3팩토리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n분의 n택이 중복 n개로 나눈다. 그 다음 두 번째 n-1팩토리얼이 넷 중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끼리 자리 바꾼다. 라는 뜻인데 두 번째 게 좀 더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식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를 픽스시키고 나머지끼리 자리를 바꾼다. 이게 회전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는 한데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명을 원탁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은 6자리가 간격 맞춰서 이런 느낌이 있다고 칠게요. 육각형 모양으로. 그러면 A, B, C, D, E, F를 그냥 다 일렬로 배치하는 게 6팩이에요. 근데 A가 움직이면서 A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중복이 생긴다. A가 4개, 5개, 6개. 이 A가 움직일 때마다 회전 중복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6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버전이 좀 더 쉬워요. 두 번째 버전은 자, 방금 6자리 중에서 나머지를 빼고 A 하나만 딱 고정시키면 돼요. A만 무조건 이 자리 픽스 시키세요. 그리고 나머지 5명들을 지네끼리 자리 잡다. 어쨌든 A가 여기에 고정이 돼 있으면요. 회전 중복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5팩토리얼 120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뭐야? 아, 6명 중에서 4명을 뽑으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가죠. 어쨌든 6명을 배치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각형 순열 그리고 다면체 순열 이렇게 있긴 한데 자 일단은 개념을 책은 다각형까지 나오긴 하고요. 음, 다각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n명은 안 치는 경우의 수.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도 몰라. 이 공식은 외우진 않거든요. 외우진 않는데 그냥 문제 예시를 보면서 설명합시다. 여기 있는 공식들 웬만하면 다 지우세요. 솔직히 나도 모르거든. 나도 모르니까. 아 그냥 모르는 상태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시다. 자 정사각형 모양도 회전 중복이 발생하는데 여기다가 8명을 한번 배치를 시키려고 해요. 자, 8명을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은 자, 일단 첫 번째 배치가 아까처럼 중복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일단 8팩인데요. 8명을 1료로 나누는 8팩인데 자, 지금 회전 중복이 어떻게 가나 봅시다. A가 여기 있을 때랑 이걸 90도 돌리면은 그럼 A가 이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딱 90도만큼 돌리면 요렇게 4개가 서로 중복이 되거든요. 이 네 자리. 그러니까 이 A를 여기다 고정시켜 놓으면은 나머지 자리에 A가 들어가면 중복이 좀 발생이 됩니다. 회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변에 대해서 중복이 생기니까 이거를 4로 나누시면 1번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변에 대해서 각 변에 대해서 이 A가 돌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요 자리 있을 때마다 회전하면 겹칠 수밖에 없거든. 그게 4가지니까 전체 8팩을 4로 나누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풀이. 픽스 시키는 풀이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냐면 똑같이 8명의 배치를 할 건데 이번에는 하나를 픽스 시킬 거야. 잘 보세요. 만약에 A를 요 자리에 픽스 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리,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자리에 A가 가면은 회전하면 중복이 일어나거든요. 90도씩 돌 때마다. 그래서 이 자리를 X표를 칩니다. 이 자리에 A가 앉으면 무조건 회전 중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빈자리에서도 만약에 A를 내가 여기다 앉혔다. 그러면은 A를 여기다 앉히는 순간부터는 90도씩 돌릴 때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다 A가 중복이에요. 회전 중복이 되기 때문에 A를 앉힐 수 있는 자리는 2자리. 이렇게 하면 회전 중복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빈칸이 7개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문제 풀이가 좀 유연해지니까. A를 안 칠 수 있는 자리가 너 또는 너 이렇게 2개가 되고 그럼 나머지에는 다 회전 중복이 발생하니까 없어지고 나머지 7명은 그대로 배치한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요 공식일 겁니다. 근데 뭐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회전 중복을 피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직사각형, 정삼각형이 있는데 비슷한 거 정삼각형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정삼각형에 빈자리 6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것도 일단 직순열로 생각하면 전체 6팩인데 지금 만약에 A를 내가 여기 앉혔다고 치면은 회전 중복이 60도씩 돌렸을 때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A, 그다음 여기 A,
그다음 여기 A. 이렇게는 좀 회전 중복이 일어나거든요. 자리 바꿀 때마다 좀 중복이 돼서 A가 앉을 수 있는 공간 3개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은 전체 회전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겹치는 게 3개니까 3으로 나눈다. 근데 이 풀이보다도 좀 더 픽스 시키는 풀이로 간다면은 만약에 내가 A를 여기 앉혔어요. 그럼 회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자리는 A를 앉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도씩 돌리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자리가 겹치거든요. 이 자리에 A를 못 앉히고 만약에 또 내가 A를 요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은 나머지 빈자리 두 개도 이제 채울 수 없으니까 A를 한 곳에 픽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2를 곱하고 나머지 빈자리, 뭐 A를 여기다 놨다고 치면은 나머지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지들끼리 바뀌는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정다각형 순열은 죄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면체도 있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다면체가 책에는 개념원리 책이라 없긴 한데 그 마플이나 이런 약간 그 좀 더 상위 개념서에는 있으니까 다면체도 좀 얘기는 해드릴게요. 직육면체, 정육면체. 그다음 3번 직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가로로 셋, 그 다음에 세로 하나로 할까? 두 개 할까? 하나? 셋.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회전 중복이 이거를 180도 돌렸을 때 A를 여기 앉히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돌리면 돼요. 참고로 이 그림은 자, 이게 옆으로 봤을 때는 모양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90도를 돌렸을 때는 회전 중복이 안 일어납니다. 자, 왜냐면 지금 가로로 세 칸, 세로로 한 칸이기 때문에 이거를 90도 돌리시면은 그럼 모양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애초에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 다르고 그 직사각형 테이블을 좀 보기 위해서는 원래 그림을 180도 돌려보세요. 원래 그림을 자 여기 90도, 180도 돌리면은 이때 회전 중복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A가 여기에 앉을 때 아니면 A가 여기 앉을 때 이렇게가 좀 중복이고 아니면 마주보기만 주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A가 여기 앉을 때, A가 여기 앉을 때 이런 경우가 좀 회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딱 180도 돌릴 때만 회전 중복이 생기니까 이 경우는 전체가 8팩인데 두 가지의 중복이 있으니까 2로 나누면 돼.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첫 번째 풀이, 중복을 나누는 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풀이는 자, 픽스인데 A를 만약에 내가 여기 앉히면은 맞은편에 얘는 회전 중복이 일어나니까 여기 앉히면 안 돼요. 그다음 A를 여기다 치면은 맞은편, 그러니까 완전 대각선 방향에서 회전 중복이 일어나니까 얘도 안 되고 A를 여기 안 치면은 얘가 안 되고 A를 여기 안 치면 얘가 안 됩니다. 그래서 A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 회전 중복을 피하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네 가지. 그리고 뭐 넷 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나머지 7개는 니네 맘대로 앉아도 된다. 4 곱하기 7배. 그래서 두 번째 풀이로 가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순열이 될 거예요. 회전 순열. 자,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다면체 모양의 순열 좀 여러 가지 볼게요. 일단 먼저 각불 보겠습니다. 사각불. 음. 자, 사각불 같은 경우는 위에가 좀 뾰족하긴 한데요. 이거는 책에는 없고 아마 확인 문제는 있을 수도 있는데 연습 문제나. 자, 이때 회전 중복은 어떻게 나눌게요? 자, 이런 그 입체 도형은 회전이 좌우 회전도 있고 그다음 상하 회전, 이 위아래로 도는 회전도 있어요. 이렇게 돌렸을 때 겹치면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가 뾰족하니까 위아래로 돌리면은 뭐 사각뿔이 약간 요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림 너무 그렇다. 어쨌든 요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은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좌우 회전 이렇게 네 개 돌 때 좀 중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5명을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먼저 밑에 있는 정사각형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OC를 5명 중에 한 명을 뽑고 A를 배치했다고 칠게요. A를 배치하면은 이제 나머지 네 곳, 하나, 둘, 셋, 네 곳이 있는데 정사각불 기준으로 90도씩 돌릴 때마다 회전 중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자,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나머지 B를 픽스 시켜요. 그러니까 좌우 회전했으니까 B를 픽스 시켜. 그러면 B는 그냥 고정이고 나머지 면 세 개, 하나, 둘, 세 자리에 나머지를 배치하면은 좌우 회전이 방치됩니다. 그래서 밑면에 하나는 그 색칠해놔야 돼요. 정사각형 하나 색칠하고 나머지 색깔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셋은 자리 바꿔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각불이죠. 정사각불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있는데 먼저 직육면체를 보시면은 이것도 옆면이 합동인 그러니까 위아래가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정팔면체도 있긴 한데 이렇게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 있는데 이게 위아래가 서로 합동인 정사각형이라고 칠게요. 자, 이때는 얘가 상하 회전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상하회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두 밑면에 색을 칠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6개가 있다고 칠게요. A, B, C, D, E, F. 그럼 처음에 6, C, E 6개 중에 2개를 골라요. 6, C, E를 골라요. 네, 조심해주세요. A, B를 골라서 자, 두 밑면에 칠을 하고 싶은데 A, B가 될 수도 있고 B, A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완전히 위아래로 상하 회전을 시켰을 때 A, B나 아니면은 B, A는 중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하 회전 먼저 방지를 위해서 A, B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세요. 얘네들 자리 바꾸지 말고 A랑 B를 고정시킬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먼저 들어봅시다. 그럼 남는 4개가 이제 여기 합동인 직사각형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좌우 회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돌릴 때마다 또 원수열처럼 중복이 발생돼요. 그래서 나머지 CDEF 중에 하나를 C를 짠 거 놓고요. 회전 중복, 좌우 회전 중복 피하기 위해서 C를 여기다 그냥 색칠해 놓고 나머지 DEF를 나머지 면에 돌리면 되니까 거기서 3팩토리얼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C로 꼭 가셔야 되는 거는 위아래 중복도 있기 때문에 A, B를 반드시 고정시켜야 돼요. 너네들 자리 바꾸면 무조건 회전 중복이 일어나요. 돌렸을 때 중복이라니까 A, B 고정시켜 놓고 좌우 회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색 하나를 내면 중 하나에 짱 박아 놓고요. 얘가 픽스입니다. 좌우 회전 중복은 C가 픽스고 나머지 세 개를 원수열로 돌리면 돼요. 멀리 뒀어. 그래서 6C 곱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정육면체가 좀 더 귀찮긴 한데 정육면체는 한번 봐줄게요. 정육면체는 또 이제 비슷한 유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정다면체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정다면체. 이거는 완전히 돌렸을 때 중복이면 중복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경우는 얘가 상하 회전, 그 다음에 좌우 회전인데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도 약간 중복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A, B, C, D, E, F를 똑같이 각 면에다가 배치한다 또는 색칠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사선 방향으로 도는 회전도 좀 중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하 회전, 좌우 회전, 정다면체니까 쌓기나무로 보시면은 얘는 다양한 회전을 해도 좀 중복이 생깁니다. 약간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 여기 6개 중에서 한 면을 먼저 고정을 시킬 거예요. A. A 하나를 고정시킬 거고 A는 애초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A를 무조건 맨 위에 배치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B, C, D, E, F 중에서 A랑 마주볼 놈을 하나 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5가지 중에 하나니까 OCL. 이런 그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회전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면 하나에 A 하나를 짠 겁니다. A가 그냥 모든 면으로 갈 때마다 다 중복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를 빼고 여기에 A랑 평행하려는 좀 정해줘야 되니까 B, C, D, F 중에 하나 OC를 해주세요. 자, 뺐고 그다음 CDF가 있는데 이 CDF도 요 옆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B를 여기다 배치했다고 칠게요. A, B.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좌우 회전만 남았습니다. 상하 회전은 거의 고정이니까 그럼 C, D, E, F를 네 자리 배치해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집기 중복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보여줄게요. CE, DF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C랑 E 마주보고 D랑 F 마주본다. 근데 여기가 CE 그다음 DF 이렇게 마주볼 수도 있거든. 마주보는 것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면 또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어. 마주볼 때는. 그래서 얘가 이런 방향 오른쪽 방향 모두 아니 근데 상관없나? 이 경우는 그냥 원술 처리도 되긴 하죠. 그럼 보실게요. 자, 이 네 개가 이제 돌면서 좀 중복이 발생하니까 CDEF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주세요. C. 자, C랑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랑 나머지 세 개 자리 바꿔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C랑 마주보는 게 D일 때 그리고 E일 때 F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잘 생각해봐요. 그럼 C랑 마주보는 게 D고 얘가 F고 E일 때 이 둘이 중복일까 아닐까는 이 오른쪽 측면으로 봤을 땐 중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하 회전 돌리면 어차피 A, B 고정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그냥 원순열 쉽게 설명할게요. 이쪽은 마지막 원순열로 C를 고정시켜놓고 D, E, F만 자리 바꾸면 된다. 그래서 3팩토리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긴 해요. 이 정육면체는 A랑 B를 먼저 깔끔하게 평행한 걸 마주 보게끔 해야지만 일단
제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뭐 다양한 그 회전 수열이 있긴 한데 약간의 패턴을 좀 외워주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원탁 순열부터 먼저 볼게요. 필수 이제 1번. 그리고 여기는 확통은 순열 조합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문제마다 좀 비슷한 대표 문제라도 좀 풀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확인 문제 중에 살짝이라도 다르면 좀 마찬가지로 좀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필수 이제 1번 볼게요.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대표 문제 1번. 어차피 요거 진도가 전혀 급하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학생끼리 이웃을 해야 되고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 총 합쳐서 8명을 좀 일렬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럼 원탁에 8자리를 좀 그리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칸씩 돌릴 때마다 회전 중복 발생을 합니다. 같은 간격 기준으로. 자, 이때 1번. 여학생끼리 이웃을 해야 되는데요. 대충 기본 순열과 패턴은 비슷해요. 여학생 3명이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되는데 3명 그룹이 여기 이렇게 딱 3자리가 있거든. 근데 이 그룹이 잘 봐요.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이 그룹이 통째로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회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룹 3명을 3자리에 모두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3자리가 무조건 여학생 자리랍니다. 여학생 3명이 앉을 자리를 먼저 픽스를 시킨다. 이게 여학생이 한 칸 돌릴 때마다 중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 셋을 고정하고 남학생 5명을 빈자리에 먼저 앉히는 게 5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그룹 안끼리 여학생 3명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번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픽스 시킬 거는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여학생 3자리를 먼저 니들끼리 픽스를 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줍니다. 여기가 떨어지면은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지 않도록. 이것도 순열에서 좀 복습했는데, 이때는 사이사이에 끼워 배치를 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먼저, 이거는 그냥 남학생 5명을 먼저 배치합시다. 남, 남. 근데 회전 중복 한 번은 피하셔야 돼요. 자, 이 남자 5명이 대충 앉았다고 쳤을 때, 여기서 회전 중복 방지하려면은, 이 남자 5명 중에 한 명은 픽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5명이 A, B, C, D, E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 A란 놈을 반드시 꼭대기에 픽스를 시키고 A는 미리 자리 배치를 해줄 거예요. 남학생끼리 회전 중복을 피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나머지 4자리에 B, C, D를 배치하시면은 일단 4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을 미리 회전 중복 피하기 위해서 A를 픽스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학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하나, 둘, 빈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빈자리가 있어요. 이것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OC3.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순열 조합을 미리 복습하고 들어가십니다. 5자리 중에 3개 고르고 이미 처음에 회전 중복을 피했으면은 굳이 여학생끼리 또 회전 중복을 또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A가 여기에 고정돼 있는 한은 무조건 회전 원순열 회전에서는 중복이 방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5자리 중에 3자리 고르고 여학생 3명을 배치하면 된다.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회전 중복은 처음에 한 번을 잘 픽스 시켜주세요. A만 여기 꼭대기에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8자리가 있다고 치면요. 실제로 A만 여기 잘 있으면은 돌렸을 때 회전은 무조건 방지가 돼요. 그렇죠? A가 안 움직임 방지되기 때문에 A 하나를 픽스 시키고 남자 4개를 미리 자리 바꾸고 여자 3명을 요 사이사이에 끼워 배치를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은데요. 자, 몇 개 다른 것도 연습해 볼 겁니다. 어차피 원순열, 회전순열은 문제 풀이가 좀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시험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크게 막 문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패턴을 처음에 익힐 때는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뭐 나중 가면은 좀 패턴이 뻔해지기 때문에 좀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6번부터 볼게요. 조금 다른 거는 확통 특성상 다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어차피 시간 널널해요. 여러분들이 수투 너무 빡세게 배웠죠? 그 이유가 뭘까? 수투가 제일 어려운데 7월부터 8월까지 방학은 4주가 안 돼. 그 안에 막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고 막 모의고사 개념, 일부러 막 비율관계랑 막 정적분 넓이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좀 더 도움은 됐을 거예요. 수능을 위한다면. 근데 그런 개념을 다 주입하기에는 방학 시간은 정말 작은데 학통은요. 어떻게 보면은 고1, 고등 상하 그리고 수험수투, 학통 통틀어서 가장 맨 처음 배우기 쉬운 과목 중 하나예요. 근데 그게
두 달이 됐어. 지금 1월부터 3월 때까지 두 달이나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공부하셔도 학봉 자체는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자 1월 2일부터 자 계획을 말씀드리죠. 시간표 바꾸는 건 1월 2일부터 할 건데 경성고 친구들이 방학이 진짜 이 학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비호감이야. 얘네는 1월 9일에 방학하거든. 학교 사이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학하는 이유는 아마 중간 봄방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졸업식이랑 종업식 가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홍인영 친구들은 2월에 학교 나가고 그다음에 거꾸로 민서 지금 어차피 수원이랑 합동 같이 할 테니까 민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2월에 학교 안 나기 때문에 2월에 오히려 민서는 지금 그 1월 9일까지 못 들은 수업 내용은 내가 따로 보충을 좀 해주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일단은 민서한테 토요일에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홍익여고 친구들은 1월 1일 이후 1월 2일부터 다음 주 하루는 학교 나가니까 1월 2일부터 일단은 화목 1시부터 4시 그리고 토요일 12시부터 3시 이런 느낌으로 시간표가 바뀌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시간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민서는 방학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토요일에 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16번.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먼저 10개의 원탁에 남녀 자리 배치를 좀 해주세요. 남녀, 여, 남녀, 남, 여. 그 다음에 남, 여. 그 다음에 남, 여. 그 다음에 남녀.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순의 핵심은 회전 중복을 좀 피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 남, 여, 남, 여, 남. 원래 교도로 가는 거는 여자부터 할 때, 남자부터 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눈 거잖아요. 여, 남. 이렇게 갔을 때는 딱 정확하게 딱 10분의 1바퀴, 즉 36도 회전시키면 무조건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교대로 앉아니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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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하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픽스해 버리세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자부터 시작하면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차피 얘를 딱 10분의 1바퀴 돌리면 회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전 중복 전체적으로 방지돼야 되니까 남자랑 여자 둘 중에 한 명은 픽스 시키세요. 보시면 남자가 뭐 A, B, C, D 5명이 있고 여자가 뭐 이제 1, 2, 3, 4, 5 5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데 남자 5명 중에 한 명을 여기에 그냥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전 중복은 피하면서 A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끝이야. 이러면은 어차피 회전 중복 한 번 방지되면은 여기가 스몰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여자끼리 자리 바꾸나 남자끼리 자리 바꾸나 a가 요 자리 그냥 딱 가만히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요. 이거 돌려도 절대 회전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회전 중복은 오직 한 번만 해준다. 남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여자도 회전 중복을 거는 친구들 있거든요. A랑 E를 모두 고정시킵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명만 제대로 회전 중복이 방지되면 되니까 5명 중에 한 명만 픽스 박아 두시고 이제 남자는 4자리 남았으니까 남자 4자리에 B, C, D 다 배치하는 4팩토리얼 그리고 여자 5명은 여자대로 앉는 게 5팩토리얼 이렇게 곱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리부터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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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명은 절대로 자리 바꾸지 않도록.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도록 한 명 픽스를 시키고 남자 4자리, 여자 5자리를 배치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몇 가지 패턴 더 보여줄 거예요. 어차피 원수를 다 너무 짧으니까. 자, 보시면 자, 이번에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하는 경우는 위에서 했으니까 마주보고 앉는 경우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이웃하는 거는 아까 거랑 좀 중복이니까 빼고 이거는 1번만 보죠. 좀 다양한 패턴 처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살짝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6명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있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이건 뭐냐면은 자, 이 마주보는 자리가 하나, 그다음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회전 중복 피해야 되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은 딱 60도만큼 돌리면 회전 중복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주보는 자리를 픽스 시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리가 바뀌면 되냐 안 되냐인데요. 자리가 바뀌면은
지금 원래 있던 거랑 다르게 할아버지가 위에, 그다음 할머니가 아래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만 생각하면 이걸 딱 반바퀴 180도 돌리면 회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리까지 고정시키세요. 위에가 할머니, 아래가 할아버지. 그리고 이 둘은 또 절대로 자리 바뀌면 안 된다까지 신경을 써줍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네 자리는 막 배치해도 돼요. 그래서 4팩토리얼 24 이렇게 4명을 마지막 네 자리 배치하는 4팩토리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웃하는 문제랑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직접 풀어봐 주세요. 조금 다른 문제가 다른 거는 다 보여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 이게 사실은 17번의 1번이랑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근데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면은 이건 또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자리 배치를 신경 써줍시다. 이게 마주보는 문제랑 결국 똑같아지는데 일단 합치면은 8자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중국인 사이 중국인 2명 있거든요. 이때 3명의 일본인이 앉아야 된다. 그러면 3명이 일본인, 3명이 일본인, 그리고 중국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8자리라는 특성 때문에 중국인 2명이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 중국인 2명을 그냥 라지 A, 라지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라지 A랑 라지 B가 마주보도록 앉는다면 중국인 사이에 3명, 중국인 사이에 3명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돼요. 그래서 마주보고 앉는 거랑 똑같은데 이것도 풀이 과정은 똑같이 일단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주보는 자리가 이동할 때마다 회전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 A, B를 그냥 두 자리에 그냥 배치해 주세요. A, B.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A랑 B가 자리 바뀌면 또 회전 중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A랑 B는 이렇게 통째로 짱박아 주시고 나머지 일본인 6명만 6자리에 배치한다. 답은 6팩토리얼. 이런 스킵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상 똑같은 거고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이게 좀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서 할만해요. 원수를 처음 배울 때는 확통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나중 가면 좀 뻔해지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항상 3점짜리 나와요. 모의고사 3점이니까 풀이도 쉽게끔 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4점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 친구도 좀 풀기 좀 껄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어쨌든 확통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자 다각형 순열 이건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은데요. 두 가지 패턴 처리 1번 패턴은 그냥 10팩 10명을 둘러 앉힐 건데요. 자 지금 회전 중복이 A가 여기 앉으면은 A가 돌면서 A 이렇게 5가지 회전 중복이 되니까 이걸 5로 나누시면 기본 문제는 정답이 된다. 기본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정오각형이니까 5가지 변에서 중복이 생기죠. 근데 이건 기본 문제니까 이렇게 풀고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A를 픽스 시키는 풀이로 가려고 하는데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픽스 풀이. 이거는 만약에 내가 A를 여기 앉혔다. 그럼 이제 회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기 내가 지금 X 친 자리는 A가 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면 무조건 회전 중복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 만약에 또 A를 내가 여기 앉혔다. 각 변에 두 자리죠. 그러면은 이 자리도 A가 앉으면 무조건 중복이 돼요.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2팩. 이런 풀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 왜냐하면 문제풀이가 좀 더 유연해지긴 해요. 어쨌든 2 곱하기 9팩이고 362880인가요? 어쨌든 여기 2배 하시면 답이 되는데 뭐 이 숫자는 대충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뭐 몇 가지 다른 거 볼게요. 일단 직사각형, 삼각형. 이제 확통 3-1 들어갔으니까 선생님 나는 개념 원리 책은 너무 쉬워서 아니 쉽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문제 수가 좀 적어서 난센 정도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시간 여유 되거든요. 그래서 확통 센을 추가적으로 뭐 구입해 주시고 내가 뭐 패드 쏴주실 수 있으니까 확통 센을 같이 풀어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B스텝은 좀 많이 풀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물론 일단 지금 방학엔 난 개념 원리 위주로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막 쌤은 막 뭐 굳이 뭐 풀어본다는 느낌보다는 설명은 다 있을 테니까 설명 위주로 좀 보셔도 돼요. 일단 개념 원리부터 마스터하고 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확통은 내가 좀 쌤도 할 만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쌤도 사서 그냥 풀어오시면은 그만큼 질문을 좀 받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래서 다각형 순열 뭐 19번에 1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19번, 1번은 아까도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걸 처음으로 처리할 때는 A가 완전히 180도 돌렸을 때 A로 가시면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 돌리면 딱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 10획을 2로 나누면 된다. 이런 처리를 하셔도 돼요. 중복은 그러니까 이 대각선 방향 기준으로 너너 이렇게 중복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10획 나누기 2를 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에선 나도 잘 못 써요. 이거 나누는 걸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약간 A를 픽스 시키는 경우고 A를 만약에 여기다 치면은 여기다 치면 중복이 된다. 그 다음 A를 여기다 치면은 얘 마주 보면 안 되니까 마주 보는 데를 무조건 X 치는 풀이로 A를 고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 A 여기 앉으면 안 되고 A 여기 앉으면 안 되고 A 여기 앉으면 안 되니까 A를 안 칠 수 있는 자리가 5개. 그리고 나머지 9명 9팩토리얼 뭐 이런 느낌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푸시면은 뭐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얘는 천천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이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을 본다. 이런 문장이 보통은 주어져요. 이게 회전시켰을 때는 한번 보실게요. 1, 2, 3, 4야. 자, 이거를 내가 60도씩 이 그림을 돌리면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어디가 회전 중복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 아직 패드 수치가 완벽히 되지 않았어. 자, 얘를 60도 돌리면은 자, 요런 느낌. 이렇게가 회전 중복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돌릴까요? 자, 요런 느낌. 요렇게가 좀 중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돌리면은 지금 회전 중복이 3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돌리면 또 회전 중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잘 보시면 가운데 2는 상관이 없는데 가운데 부분은 회전 중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끝에 있는 1, 3, 4 그다음 여기도 1, 3, 4 그다음 여기도 1, 3, 4 이렇게가 회전 중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운데는 4개 중에서 하나를 칠해. 가운데는 4시 1로 보시면 되겠고요. 색깔 4개죠?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해서 여기다 그냥 1번을 칠할래. 근데 마지막에 있는 2, 3, 4는 지들이 60도씩 돌 때마다 원순열처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겉에 있는 거의 회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2, 3, 4 중에 하나를 픽스시켜요. 2. 이렇게 픽스시키고 2번을 그냥 그대로 씁시다. 원순열 중복처럼. 그럼 나머지 3, 4만 니네들 빈칸에 배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2팩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다. 먼저 가운데 자리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남은 두 자리 중에 하나는 봐주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21번은 비슷할 거고 22번 정사각구는 아까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자, 색깔 몇 개인지는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색깔이 5개고 옆면이 모두 합동이다. 이 다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 회전 중복이 발생합니다. 좌우 회전 중복 발생해서 밑면에 먼저 색 5개 중에 하나 OC1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1번을 고정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각불이기 때문에 상하 회전 중복은 없어요. 왜냐면 사각불 뒤집히면은 약간 이런 모양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 중복은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 옆으로 돌렸을 때는 이 내면이 원수열처럼 각 칸마다 중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좌우 회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내면 중에 하나를 2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요건 자리가 안 바뀝니다. 2. 2로 고정시키고 빈 옆면 세 곳에만 나머지 3가지 색을 칠하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을 여기다 남은 색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셋만 자리 바꿔줍시다.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6, 30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중복순열. 오늘은 요거까지 배울게요. 근데 얘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고 중복순열의 말은 n-파이 r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할 때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계산 너무 쉬워요. n-파이 r은 n의 r승. 모의고사 2점짜리 문제예요. 자, 모의고사 23번. 일단 유일한 확통 2점짜리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파이 4 나왔다. 답은 5의 4승. 625 이렇게 하시면은 2점짜리 한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점짜리 틀리면 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파이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n의 r승으로 계산해요. 근데 이 중복수열이 뭔지 좀 몇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자연수 만들기 문제를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자연수 만들기나 아니면 호텔 투수 뭐 이런 게 있는데 몇 가지 패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요. 숫자가 1, 2, 3이 있어요. 숫자가 1, 2, 3. 1, 2, 3으로 네 자리를 만들 건데 평수랑 다르게 중복해서 같은 숫자를 써도 된다. 같은 숫자를 써도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천의 자리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3개. 중2 때 풀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쓴 거 빼는데 지금은 같은 숫자를 연속해서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요 빈칸도 1, 2, 3, 3개.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 2, 3 중에 하나 3개. 그 다음에 네 번째도 1, 2, 3 중에 하나 3개. 해서 3의 4승 81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얘를 굳이 기호로 쓴다면 3파이 4. 3개를 중복 혼합해서 4개의 문자를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자연수 문제는 좀 별개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중복수열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걸 좀 적어줄게요. 뭐냐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만드는 정수의 개수 문제 아니면은 모스 부호 문제 깃발 신호 문제는 방금처럼 약간 직접 푼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접 푼다. 직접 푼다.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 모스부 그러니까 점이랑 짝대기 가지고 모스부 n자리 만들기 아니면 깃발 신호 위아래로 그 깃발 들어서 신호 만들기 아니면 동전 앞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직접 푼다라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대표적으로 어차피 이게 268, 57 요게 중복순에서 많이 나온 문제인데 여기다 이렇게 봅시다. 나머지 문제는 보통 공식화시거든요. 공식화. 나머지 문제들은 공식화인데 지금 이게 134 같은 경우는 공식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풀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기명투표, 우체통, 반편성, 함수의 개수, 호텔 투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n파이아를 적는데 n파이아 적는데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앞에 있는 n에는 받는 쪽, 얘가 받는 쪽을 써주시고 받주라고 부르거든요. 받는 쪽의 개수. 받는 쪽의 개수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R은 뒤에는 R은 주는 쪽, 움직이는 쪽이라고 할게요. 주는 쪽. 일단 주는 쪽의 개수라고 보시면 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N에는 받는 쪽의 개수, 뒤에는 R은 주는 쪽의 개수. 또는 이렇게 씁시다. 앞에 있는 N은 고정된 것의 개수. 고정된 것을 개수. 이게 실제 공식이요. 중복순열 공식이고 앞에는 고정된 것의 개수, 뒤에 있는 R은 움직이는 것의 개수. 뭐 주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의 개수이다. 이렇게 공식화를 시키면 돼. 선생님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은 예제 문제를 좀 많이 들어줄 테니까 중복순열은 방금 예제 문제만 보시면 거의 게임 셋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공식을 쓰지 않는 문제들 먼저 볼게요. 자연수의 개수는 방금 봤거든. 자연수의 개수 방금 봤으니까 모스보랑 깃발 신호 아니면 동전 던지기 이 정도 예제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푼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자, 먼저 점과 짝대기를 가지고 모스보 5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모스보 먼저 대충 아시죠? 모스보호 5자리. 이렇게 신호 만들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빈칸에 점이랑 짝대기 2개, 두 번째 빈칸도 점이랑 짝대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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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2의 5승. 뭐 기호를 쓰면 2파이 5라고 하는데 얘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아무리 봐도 2의 5승이거든.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냥 직접 푸는 게 낫죠. 그리고 아까 자연수의 문제 4자리도 첫 번째 빈칸도 1, 2, 3, 두 번째도 1, 2, 3, 세 번째도 1, 2, 3, 네 번째도 1, 2, 3이니까 3의 4승. 이런 건 직접 푸는 게 낫습니다. 또한 깃발 신호 같은 경우,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는 자, 깃발 뭐 A, B, C, D 깃발이 있는데요. 자, 깃발 위로 올리냐 아래로 내리냐 이렇게 해서 신호를 만드는 건데 위로 올려 아래로 내려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청기백기 약간 이런 거 떠르시고 깃발 신호 같은 경우는 각각의 깃발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신호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걸 앞, 내리는 걸 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 경우는 A도 앞 또는 뒤 2가지, B도 앞 또는 뒤 2가지, C도 앞 또는 뒤 2가지, D도 앞 또는 뒤 2가지. 이건 동전 앞면 뒷면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2의 4승까지 신호.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중2 때도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시리즈는 공식을 만들지 않고 직접 푼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 문제들은 이 엠파이어에 받는 쪽이랑 주는 쪽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있었던 정수의 개수, 모수부호, 깃발신호 이런 거는 공식화시키진 않아도 돼요. 그냥 직접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을 지금 더 보죠. 거기 써 있는 유형은 다 보실게요. 일단 1번 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고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최근에 그 탄핵 사건도 있었고 그 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막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명 투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투표는 아니고 음, 자 각각의 투표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A가 뽑는 투표지, B가 뽑는 투표지, C가 뽑는 투표지, D가 뽑는 투표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탄핵을 지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얘를 뽑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기명 투표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네 명의 그 A, B, C, D 이게 이제 유권자로 볼게요. A, B, C, D 네 명의 유권자가 있고 투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후보를 두 명 줄까요? 얘가 1번, 2번 이렇게 기호 1번, 기호 2번 투표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일단 얘가 먼저 n 파이 r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아까 n 파이 r 공식에서 n은 받는 쪽 또는 주체가 없는 쪽, 고정된 쪽 이렇게 불렀고요. 그다음 r은 움직이는 쪽, 주는 쪽이고 움직이는 쪽이다. 자, 이 공식을 지금부터 좀 쓸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쪽. 그러면은 자 먼저 자, 요 문제에서 공식을 좀 쓰면은 얘가 받는 쪽은 지금 투표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 두 명. 그래서 2파이. 그다음에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는 네 명이니까 주는 쪽은 얘네예요. 그래서 2파이 4 해서 이거는 근데 숫자가 좀 그러니까 세 명으로 할게요. 두 명. 왜냐면 이게 거꾸로 가도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그럼 세 명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받는 쪽은 세 명, 주는 쪽은 네 명.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공식화시키면 3파이 4가 되고 3의 4승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 3의 4승이 맞고 무조건 객관식에서는 이거 물어봅니다. 3의 4승이 맞냐 아니면은 4파이 3이 맞냐 4의 3승이 맞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1번부터 5번에는 무조건 하나는 81, 하나는 64 이렇게 들어가긴 돼요. 일단은 왜 3의 4승이 맞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데 왜 3의 4승이 맞냐면 당연한 건데요. A가 고를 수 있는 후보도 3명 중에 1명.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 B가 고를 수 있는 후보도 3명 중에 1명 세 가지. 그 다음 C가 고르는 후보도 3명 중에 1명 세 가지. D가 고르는 후보도 3명 중에 1명 세 가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3의 4승은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왜 4의 3승은 안 되죠? 4의 3승은 왜 안 되는지 아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이건 왜 안 되냐면은 이 뜻이 뭔지 볼게요. 4의 3승은 1이 받는 표는 A, B, C, D 중에 한 명. 그 다음 2가 받는 표는 A, B, C, D 중에 한 명. 3이 받는 표는 A, B, C, D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이 A한테 표를 받고 2가 A한테 표를 받고 3이 A한테 표를 받거든요. 이건 A 입장에서 3명 다 투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B, C, D는 투표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의 3승은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공식을 쓸 때도 헷갈리지 않게끔 앞에는 받는 쪽, 투표 기다리는 쪽이 3명, 그리고 주는 쪽이 4명, A, B, C, D 4명, 아니면 얘가 표를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뒤에가 고정돼.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 공식으로 풀다 보면 약간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도 이 공식을 설명을 할 거지만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근데 나는 이 공식을 잘 안 쓸 거예요. 솔직히 좀 헷갈려. 헷갈려서 그냥 당연하게도 A가 뽑을 수 있는 건 1, 2, 3 중에 한 명. 그 다음 B가 뽑을 수 있는 것도 3명 중에 한 명. C도 3명 중에 한 명. D도 3명 중에 한 명. 그래서 3의 4승.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받주 공식, 받는 쪽, 주는 쪽 공식이 가장 대표적인 중복순열 공식이긴 한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얘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 기계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생각하고 3의 4승이 맞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4의 3승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속 볼게요. 밧줄 공식은 빼고 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체통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 자 2번 우체통. 우체통 같은 경우는 자 편지지가 6개가 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있고 우체통이 3개 있다고 칠게요.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그래서 각각의 편지지들을 분류해서 3개의 우체통에 넣을 겁니다. 이것도 공식화시킨 밧줄 공식으로 가시면은 받는 쪽이 결국 우체통이기 때문에 받는 쪽 3개, 그 다음 주는 편지지가 6개, 움직이는 편지지가 6개이기 때문에 이 답은 3파이 6. 그러니까 3의 6승이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3의 6승이 맞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1이 이게 편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은 A 또는 B 또는 C 3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2번 편지지도 A 또는 B 또는 C한테 넣고 각각이 다 3개씩 나오니까 3의 6승 넣었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복순위선 딱 하나. 6의 3승이 왜 안 되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6의 3승은 왜 안 되죠?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n파이r 공식만 외우시고 6의 3승으로 혼동해서 216 쓰시고 막 틀린 친구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좀만 연습하면은 6의 3승을 절대로 고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봅시다. 6의 3승의 뜻은 A 우체통이 편지지 6개 중에 하나를 받는 게 6가지. 그 다음 B 우체통이 편지지 6개를 받는 것 중에 하나 6가지, C도 6가지. 그래서 6의 3승이라 하는 거.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골라볼까요? A는 1을 고르고 B도 1을 고르고 C는 3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우체통에 1, 1,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2, 4, 5, 6은 우체통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1번 편지지는 A, B 두 개 복제돼서 들어갔어요.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좀만 생각하면은 6의 3승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공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식도 뭐 좋기는 하지만요.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 푼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얘가 더 왜 안 되는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좀 더 나은 거 그렇죠? 질문 많이 나와요, 은근히. 이거 되게 쉬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의외로 내가 문과 친구들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질문이 꽤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좀 생각하면서 푸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3번 비슷합니다. 함수의 개수 이제 다 비슷하거든.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문제죠. 1, 2, 3에서 1, 2, 3, 4, 5, 6. 자, 대표적인 함수의 문제를 만약에 공식화시키면은 받는 쪽 공역이 6개, 주는 쪽 정역이 3개. 그래서 6의 3승이 맞고요. 그리고 3의 6승이 답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이건 많이 해봐서 알아요. 6의 3승이 맞는 이유는 1이 고를 수 있는 게 1, 2, 3, 4, 5, 6 중 한 명을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한 명 고를 수 있고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1, 2, 3, 4, 5, 6 중에 한 명. 6의 3승이 맞습니다. 3의 6승이 말이 안 되는 건요. 1이 1, 2, 3, 셋 중에 한 명한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는 2, 3, 1, 2, 3, 3명 중에 한 명 받아야 돼요. 3은 1, 2, 3 중에 한 명 받아야 돼요. 3한테 받아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받는 쪽은 6개, 주는 쪽 3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원래 함수의 개수처럼 6개, 우리 고를 때부터 이렇게 풀었잖아.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6개,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6개. 6의 3은 아무리 봐도 맞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단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등등 해서 자, 네 번째. 어, 여기 있는 건 다 보여줄게요. 반편성이랑 호텔 투수 좀 비슷하긴 한데 자, 4번 반편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편성. 자, 반편성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고 쳐볼게요. 음. 그럼 1, 2, 3, 4, 5, 6인데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것도 3개, A, B, C.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개. 내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3이 가는 것도 A, B, C. 좀 극단적으로 B, C가 아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B가 좀 구진 학교야. 이 근처에 있죠. 이 구진 학교면은 그냥 1, 2, 3, 4, 5, 6이 뭐 1, 2, 3은 A로 4, 5, 6은 C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살던데 최근에 그 동창회 갔을 때 선생님 그 모교 근처에 아주 똥통인 학교가 있거든요. 거의 폐교 직전이에요. 요즘 애들이 그 1지망, 2지망, 3지망식으로 가기 때문에 뺑뺑이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간대. 그 학교는 대학을 못 간다고 소문이 나서 그렇게 없어지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요도 좀 공식을 쓰면은 받는 쪽이 세 개 받는 쪽이 앞에. 그다음 주는 쪽이 사람이 투표한 거기 때문에 사람 6명. 3의 6승이 맞고 6의 3승은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는 반이 받는 쪽이죠. 그다음 비슷하게 호텔 투숙도 있어요. 호텔 투숙.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호텔 투숙은 자, 만약에 1, 2, 3, 4, 5 다섯 명이 호텔 세 곳, A 호텔, B 호텔, C 호텔에 묵을 겁니다. 그럼 1위 갈 수 있는 것도 뭐 롯데 시그널, 뭐 아무튼 뭐그몇 개 있죠. 뭐 신라 호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시는 건데 어쨌든 1위 가고 싶은데도 세 개, 그다음 2가 갈 수 있는 것도 세 개, 3위 갈 수 있는 것도 세 개. 이런 식으로 얘가 다 세 개씩이니까 3의 5승이 맞겠죠. 그래서 지훈이 어서요? 그러면은 얘가 받는 쪽은 세 개, 주는 쪽 다섯 개니까 3의 5승. 지훈이 한 30분 동안은 그 1등급 수학이나 개념을 양성을 잠깐 풀어볼게요. 3의 5승 갖고 243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근데 5의 3승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5의 3승이 안 되는 이유는 A가 1, 2, 3, 4, 5 중에 한 명만 고르세요. 그 다음 B가 1, 2, 3, 4, 5 중에 한 명 고른다? 그럼 1번에는요. A 호텔에서도 먹고 B 호텔에서도 먹어야 돼요. 그건 좀 많이 사치죠. 그래서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 어쨌든 여기 중복순열의 기본 개념이니까 생각보다 쉽고 뭐 받는 쪽 주는 쪽 공식이 책이 없네. 근데 있긴 있거든. 근데 나도 좀 싫어하긴 하는데.
아, 이거 개념을 책은 없었네요. 네, 이거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많이 설명하니까 공식이 뭔지는 좀 알려드리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공식 안 써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중복 순열까지는 가볼 거야. 필수 예제 4번 한번 가보시고, 이거 보시면은 요 확인 체크 문제 편지, 그리고 여행자, 그리고 단편성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인 문제는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4번 가시면은, 자, 이거는 비명 투표예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있는데, 두 명의 후보가 있고요. A,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명의 선거인 1, 2, 3, 4, 5, 6이 있어서 A나 B 둘 중 한 명을 뽑으셔야 돼요. 그냥 공식 없이 간다면은 1이 뽑을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 2가 뽑을 수 있는 것도 둘 중 하나. 그래서 다 두 가지씩 나오니까 2의 6승, 64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공식 없이 푸는 거고, 만약에 공식으로 풀고 싶다. 그럼 n 파이 r 기준으로 앞에 있는 n에 받는 쪽의 개수, 그 다음 뒤에 있는 r에 주는 쪽의 개수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n에는 2개, 그 다음 r은 투표 행사는 6명, 그래서 2의 6승 64 이렇게 가셔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다양하게 풀어주시고 이거 살짝 변형되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각 반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편성됐다. 근데 다 풀어주면 약간 김 빠지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신호 만들기. 자, 신호 만들기랑 자연수 만들기는 받는 쪽, 주는 쪽 공식이 상당히 애매해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보를 한 개 이상 네 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이거는 공식을 쓰면 안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 일단 보여줄게. 자, 모스보 한 줄, 모스보 두 줄, 모스보 세 줄, 모스보 네 줄. 공식을 안 쓰면 여러분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각각의 모스보에는 점이나 짝대기 둘 중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두 개, 그 다음 두 번째 뭔지 알죠? 점이랑 짝대기, 점이랑 짝대기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4개. 그 다음 세 번째는 점이나 짝대기, 점이나 짝대기, 점이나 짝대기니까 8개. 2의 3승 8개. 네 번째는 점 짝대기, 점 짝대기, 점 짝대기, 점 짝대기니까 2의 4승 16개. 이걸 다 더하시면은 6 더하기 8 더하기 16 하시면 답은 30. 이렇게 풀면 너무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너무 공식화시키려고 해요. n 파이 r. 여기서도 n 파이 r에서 n을 받는 쪽, r을 주는 쪽으로 생각해서 뭔가 개념이 꼬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주는 쪽이 동그라미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받는 쪽이 이 빈칸의 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받는 쪽 하나 주는 쪽 두 개니까 1의 2승 1. 그러니까 뭔가 안 맞거든 공식이.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아무리 봐도 받는 쪽이 네모 같잖아. 받는 쪽이 네모여서 받는 쪽 두 개, 주는 쪽 두 개. 2의 제곱 4 이건 우연히 맞는 거고요. 그다음 받는 쪽 세 개, 주는 쪽 두 개, 3의 제곱 9. 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꼬여. 이게 받는 쪽, 주는 쪽이 이게 신호 만들기나 그냥 자연수 만들기에서 좀 순서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애초에 받주 공식을 쓰지 맙시다. 그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공식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갖고 정수의 개수 2개, 함수의 개수 하나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왜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개념은 한 줄밖에 없고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게 핵심이요. 고3 확통의 첫 번째 핵심 중 하나가 되거든요. 이걸 정말 잘 써야 돼. 같은 것을 포함된 순열이 대부분의 순열 어려운 문제, 그리고 순열 플러스 조합 어려운 문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3단원.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빡세게 저 3단원 하나만 할 거고요. 어려운 문제 많아서. 실제 모의고사 문제도 보여주긴 한대요. 저게 무조건 모의고사 4점짜리랑 연계가 돼요. 그래서 자, 나머지 문제들 정수 만들기, 정수의 교수 만들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설명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푸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6번.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 최근에 순열조합 너무 복습해가지고 이런 거 좀 개껌이긴 해요. 어떻게 푸냐면은 그래서 내가 순열조합을 처음에 빡세게 설명할게요. 자, 얘가 세 자리 정수인데 중복 허용하고 홀수를 만드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1의 자리는 1 또는 3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근데 이게요, 뭐 1이든 3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쓴 거 또 써도 되거든요. 중복으로 허용하니까. 그래서 앞에 빈칸에는 1, 2, 3, 4 다 들어가도 되고 두 번째 빈칸도 1, 2, 3, 4 다 들어갑니다. 의외로 쉽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답은 32 이렇게 풀면 답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수 만들기보다 더 쉬워. 자, 두 번째. 0, 1, 2, 3, 4, 5로 중복으로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자, 이거는 뭐 0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일단 맨 앞에 0은 못 오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5개 이렇게 출발하는데 자, 두 번째 쓴 거 또 써도 됩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해도 1 또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에는 0, 1, 2, 3, 4, 5, 6개. 그 다음 세 번째 빈칸도 0, 1, 2, 3, 4, 5, 6개. 그럼 5, 6, 6이니까 곱하면 180개. 이렇게 푸시면 답이 되겠죠.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 7번. 이것도 중복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읽어주시고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순열에서도 너무 많이 풀어봤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 3 네모 네모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4 네모 네모꼴이 있고 3 네모 네모 네모꼴이 있고 4 네모 네모 네모꼴이 있는 거는 비슷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중복 허용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풀면 돼요. 왜냐면 2, 3 썼다고 해도 그냥 2, 3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얘는 4 곱하기 4, 4의 제곱까지.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중복 허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도 1, 2, 3, 4, 1, 2, 3, 4 다 들어가면 4의 제곱계. 그 다음 3으로 시작하는 건 1, 2, 3, 4, 1, 2, 3, 4, 1, 2, 3, 4니까 4의 3승.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것도 1, 2, 3, 4, 1, 2, 3, 4, 1, 2, 3이니까 4의 3승.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쓴 거 또 써도 되니까 원래 자연수 만들기보다도 더 쉽기는 해. 실제로. 더 쉬워서 얘는 16, 얘는 16, 얘는 64, 얘는 64 이렇게 돼서 다 더하시면 32, 요거 다 더하면 128, 더하면은 답은 160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답했다. 그 다음 마지막 함수의 개수,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이거는 A에서 B, 그 다음에 1, 2, 3, 4, 5, 6. 함수의 개수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어려운 데는 충분히 어려우니까요. 근데 기본 함수의 개수 패턴을 좀 보시는 거고. 자, 이거는 만약에 받는 쪽, 주는 쪽 공식을 쓴다. M 파이 R. 그러면 이 받는 쪽이 공역, 주는 쪽이 정역이 되니까 뒤에가 n개, 실제 보일 때도 공식은 이렇게 합니다. 앞에는 n개, 뒤에는 r은 2개. 그래서 n 파이 2, n 제곱이고 이게 49면은 n은 7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애초에 n 파이 r 공식 안 쓰고 싶으면은 A각으로 쓴 거는 1, 2, 3, 4, 5, 6, 7에서 n개. 그 다음 B각으로 쓴 것도 1, 2, 3, 4, 5, 6, 7에서 n개. 그럼 n을 두 번 곱하면은 n 제곱이 49. 그럼 n은 7.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하시면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통 대표형 가장 쉬운 거는 뭐 여기까지 했는데 가볍게 대표 문제나 확인 문제 복습해 보시면서 난 개념 원리 너무 할만합니다. 센을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념 원리로 배운 데까지 센 비슷해.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풀까요? 시스템도 풀어보시면 좋긴 해. 어쨌든 B스텝 시스템을 같이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남는 시간 복습을 좀 할 테니까 보면서 진행해 주시고